자, 오늘 1월 7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수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위를 쉽게 유지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주체가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매우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그렇게 힘을 쓰진 못했지만 또 마지막에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언제라도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처음 겪는 증시, 그 누구도 함부로 증시를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증시에 돈이 넘치고 외국인과 기관이 증시를 밀어버려도 받아주는 매수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 받아주는 매수세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증시를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싸게 살 기회다라 생각하고 또 매수 기회다라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올 것이며, 미국 증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추세에서 쉽게 꺾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거래대금 유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작년 3월 같은 지옥장처럼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끝까지 하락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상승장이라고 무조건 수익을 내거나 손실해서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코스닥에서 몇 배씩 급등하는 것들 고점에서 무턱대고 잡는다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에서 몇 배씩 오른 종목들, 변동성이 좀 위험한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 코스피 대형주 쪽만 떨어지는 족족 잡는다거나 고점을 유지하는 것들, 추세가 괜찮은 것들 위주로, 특히 수급이 좋은 것들 위주로 잡는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미국 선물지수도 현재 상승 중에 있으며, 혹시나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물린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잠깐 반등하는 타이밍을 틈타서 본전은 챙길 수 있어서 오버나잇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능한 시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냐면, 우선 오늘 기대를 했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근데 다른 관련주들 다 음봉이 뜨면서 이것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장중에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혹시나 좀 적극적인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가 되는데 장 초반에는 그전 고점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좀 크게 빠졌다가 쉽게 돌파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초가가 좀 높게 잡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보다 2,000원 정도 4%더 오른 가격에 잡혔는데, 높게 잡히고 나서 또 급하게 오르고, 그 뒤에도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있었지만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짜리가 아니라 8조짜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1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나와야지 이것도 고점 제대로 뚫어주고서 하루 종일 변동성이 생길 텐데,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뚫었지만 거래량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 본다면, 그전 고점 54,000원을 돌파했습니다. 54,000원 돌파하고 예전에 높았던 고점 57,000원은 못 지켜줬지만 일단 54,000원 돌파에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54,0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54,000원, 54,500원까지 빠졌는데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이 구간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것도 힘없이 깨버린다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실망감과 54,000원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5만원 초반대,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기 싫지만 또 5만원 호가까지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깨지 않고 혹시 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면서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그전 고점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야지 반응이 왔을 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강력하게 나올 때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그 밑에 SK, 현대모비스 이렇게 10% 가까이 오른 종목들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과 하나솔루션, LG전자 이 정도가 대형주가 전부고 나머지는 신규주나 최근에 반응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으며 장 초반에 클리노믹스, 하나솔루션, CS 베어링 이것도 시초가가 좀 높게 잡혔지만 그전 고점 위에서 시작을 했으며 장 시작하자마자 좀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그전 고점인 38,000원 정도 어차피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서 안 좋은 캔들이 뜨면서 빠지지 않는다면 또 며칠 지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 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S 베어링이나 하나솔루션이나 이미 소문난 잔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거를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게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미를 봤던 게 클리노믹스인데 장 초반에 너무 쉽게 움직여줘서 여기서 어제 힘들었던 것들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그냥 정말 쉽게 올랐는데 호가창 좀 안정되면은 시장가로 쓸어 담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응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면은 순식간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걸 전부 다 발라 먹진 못했지만 빠르게 두세 번 매매를 하면서 전부 다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에 보합까지 빼버릴 만큼 변동성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히 황금선도 못 지켜줘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위로 매물대도 만만치가 않아서 반등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신규주 쪽에서 계속 집중을 했는데 오늘 센코, 위드텍 이것도 잠깐 매매를 했지만 좀 빠르게 1% 뛰기만 했습니다. 1% 뛰기만 한 이유가 일단 VI가 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을 돌파했다가 안 좋은 캔들이 떴습니다. 일부러 고점 돌파를 시키고 털어낸 것처럼 지독한 캔들이 떴다는 것은 이 종목의 주포가 지독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거에 맞게 대응을 하거나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빠지지 않는 매매를 대입해 본다면 보시다시피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뒤에 변동이 나온다는 것이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주포가 지독하기 때문에 빠르게 단타로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올 때 잠깐 소수점이나 1%만 뛰었으며 좀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했으며 VI가 걸린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VI가 걸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왔다가 제자리 TK케미칼도 제가 며칠 동안 수급에 들어와서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 좀 지독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도 오늘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으며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시 VI로 돌아와서 VI가 걸렸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개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뒤에 캔들이 그냥 무너지기 바쁜데 센코 같이 올랐다가 잘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다른 종목처럼 생각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서 이동평균선 타고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을 빠지지 않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이런 종목이 있으면은
집중해서 매매를 합니다. VI가 걸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을 때, 예전에도 VI 공략 방법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가 더 강하다는 뜻으로 진짜일 수가 있어서 계속 지켜보다가 반응이 나올 때 접근한다면 스캘핑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 하나생명입니다. 이게 평소에 움직이기 힘들었던 종목인데 고점 뚫어주고 나서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서 뚫어준 다음에 잠깐 이 고점 아래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바로 지켜줘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반응이 너무 쉬워서 오늘 매매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종목 같습니다. 어제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게 또 며칠 만에 회복을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기다리니까 하나생명 그리고 클리노믹스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체크하자면 오버나잇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며 종가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유럽 증시 멀쩡하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마음에 드는 호가창을 형성한다면 그때 진입할 생각입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 여기서 단타를 칠 수도 없고 그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참고를 하는 종목입니다. LG전자는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거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매일매일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주에서 박셀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오늘 또 위협적으로 밀리다가 장중에 11%까지 밀리다가 플러스에서 마감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이거를 빠지면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대응도 못할 만큼 여기서 빼버리게 된다면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신규 진입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더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유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들어간다면 상한가 한두 방 먹을 수야 있겠지만 반토막이 날 각오를 하고서 잃어야 될 걸 계산하고서 접근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신규주들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음봉 뜬 게 많습니다. 티움바이오도 그동안 잘 나가다가 음봉이 좀 크게 윗꼬리가 크게 나왔으며 올라가다가 실패한 종목들,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시세가 끝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자리까지 깨면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동평균선을 깼다던가 시세가 나오지 못했다던가, 그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은 한두 개씩 있지만 적당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1월 말부터 새로운 종목들 상장할 때 또 좋은 영향 받기 위해서 적당히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면 신풍제약이 오늘 오후장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단기간 반등, 거래량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또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거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저는 지금까지 보유를 안 해서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면 레버리지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도저히 매수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박셀바이오, 서울바이오시스, 오스코텍 6일까지만 거래대금이 좀 활발했지 그 밑으로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비 중간에 크게 상승이 나왔으며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이 많아서 잘못 고점에 물려버린다면 크게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에서는 신규 상장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야 있긴 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 윗꼬리가 달리면서 최고점을 형성한 종목들 이런 것들에 물리게 된다면 지수가 좋아도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있어서
코스닥 무조건 고점 추격 매수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관 수급까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빠지지 않고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이 뚜렷한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기관 수급과 함께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가 압도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기관 수급과 함께 변동성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늘어났으면 요즘 시장 워낙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최근에 급등, 세 번째 급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 영역을 벗어나서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CIS 신고가 나왔습니다. 수급과 함께 신고가가 나온 상태라서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전 고점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오후장에 좀 시험시험 한다고 이거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가 꽤나 강력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첨보, 에코프로, BM 이게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는 종목에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아서 또 며칠 쉬다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대형주들 다 들어와서 코스피 수급을 체크해서 그 수급이 강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코스피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이 지금 변동성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 과연 변동성이 나올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